비상계엄 선포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북한을 향한 아주 의문스러운 작전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지금 특검이 파고들고 있는 그 진실,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의혹은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이렇게 기묘한 작전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였을까요? 특검은 지금 후자의 가능성에 아주 무겁게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보죠. 무대가 좀 뜻밖의 장소입니다. 바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인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보름 전, 여기서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대북 공작이 펼쳐집니다. 작전이 진행되는 걸 보면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11월 18일에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불과 나흘 뒤에 현지 정보당국에 체포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에는 국정원이 사과 서한까지 보내는 외교적 망신 끝에 추방당하면서 작전이 아주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작전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몽골 경험이 아예 없는 요원을 보내고 첩보 작전에 대사관 관용차를 동원하고 심지어 북한 대사관 정문을 대놓고 똑똑 두드리는 이런 대담함까지, 이게 과연 전문 요원들의 작전이 맞을까요? 게다가 모든 해외 요원들이 귀국한 아주 민감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미스터리한 건 이렇게 큰 외교적 망신을 당하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설픈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실패를 가장한 사실은 성공적인 도발이었을까요? 이 의문은 잠시 접어두고요, 같은 시기 평양 하늘에서 벌어진 또 다른 기묘한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일의 주인공은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죠. 바로 무인기입니다. 하지만 이 최첨단 장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승리가 아니라 치명적인 정보 유출이라는, 어쩌면 처음부터 의도됐을지도 모를 실패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황당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평양 심장부로 보낸 최첨단 무인기에 말하자면 자물쇠가 없었어요. 군사작전의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인 데이터 암호화 장치가 아예 빠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보안 검증도 안 거친 중국산 장비가 버젓이 달려 있었고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그 결과는 그야말로 재앙적이었습니다. 북한은 마치 보물 생자를 열듯이 추락한 무인기에서 우리 작전 계획을 그냥 통째로 꺼내가 버렸어요. 비행 경로, 고도, 시간, 우리 군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기밀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책임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 지휘부의 말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군 지휘부의 정점인 합참의장은 나는 몰랐다고 하고요, 실무 책임자인 드론 사령관은 분명히 보고했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 드론 사령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어처구니 없는 기술적 실수와 보고체계 붕괴가 낳은 참사였을까요? 아니면 이건 역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을까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특검은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작전을 비상계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거대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거든요. 그 그림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특검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외환죄라는 굉장히 무거운 혐의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적가 짜고 우리 군에 해를 끼쳤다는 뜻이에요. 특검은 아무도 없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그 행위 자체가 우리 군의 기밀을 적에게 그냥 고스란히 넘겨준 이적행위, 즉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이 재구성한 시나리오는요, 사실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합니다. 1단계, 어설픈 작전들로 북한을 건드려서 도발을 유도한다. 2단계, 북한이 반응하면 이걸 빌미로 안보 위기를 엄청나게 부풀린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렇게 만들어진 위기를 명분 삼아서 마침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본 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 과정이었던 셈이죠. 물론 이 모든 건 아직 특검이 그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일 뿐입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죠. 하지만 특검은 이 안개를 걷어내고 실체에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를 위협하는 수사다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하지만 특검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안보는 없다는 거죠. 법 앞에 성역은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수사의 칼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이제 수사의 칼끝은 단 한 곳, 바로 지난 정부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최종 설계자는 누구였을까요? 공식 지휘 계통을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손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비상계엄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과연 특검은 찾아낼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과연 어디까지가 용납될 수 있는 작전이고 어디부터가 국가를 파괴하는 범죄가 되는 걸까요? 그 위험한 경계선 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특검의 수사 결과가 그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